자, 이번엔 그러면 스폰서 기업, 투자자 등등, 스폰서 기업, 후원 기업, 후원자 등등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 포인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스폰서 기업이라던가 개인 투자자 아니면 정말로 그냥 일반 봉사적인 후원자, 후원금 또는 후원자. 나는 혜택 없어도 된다. 그냥 이게 너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그냥 말 그대로 기부하겠다. 후원하겠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 중점 검토 포인트들, 중요 포인트들이 이런 투자자들, 특히 이제 혜택을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 우선은 투자하는 조직이 만약에 일반 기업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의 모토라던가 상징이라던가 기업의 비전과 유사한 또는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진 이미지나 상품이나 고객층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결고리로 만들어서 어디에 쓰느냐? 결국엔 이런 걸 확인하는 이유는 기업 홍보를 위해서입니다. 홍보.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그러면 홍보를 한 만큼 무언가 성과가 돌아오려면 기본적으로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결국엔 대회 규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럼 봐야 되는 건 참가자와 잠재적 소비자 간의 관계. 자, 참가자가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잠재적 소비자가 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최근에 했던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 나이키가 나이키런이라는 이벤트를 매년 열고 있죠. 그럼 왜 실행하고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갑자기 말이 꼬이지? 왜 그것을 할까요? 결국엔 나이키라는 기업의 잠재적 소비자들한테 나이키라는 제품을 잘 이해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그 뭐 후원사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벤트를 실행한다는 건 결국에 흥행을 예상하고 참가의 규모, 대회의 규모를 보고 참가자와 그 잠재적 소비자가 일치됐을 때 이벤트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벤트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흥행 예상을 하게 되고 흥행이 어느 정도 할까? 이 이벤트가. 후원자이건 아니면 진짜로 그 이벤트를 하고 있는 스포츠 기업이든 간에 결국에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흥행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자자 또한 흥행 예상을 해서 대회의 규모를 파악해서 흥행 예상을 하고 그 흥행 예상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참가자와 관람자 수를 대비시켜서 잠재적 소비자와의 관계를 예상해 본다라는 거죠. 예측해 본다라는 거죠. 그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이벤트가 한 다음에 이 이벤트가 실행되고 나면 얼마나 실질적 수익이 발생하고 그 중에 내가 스폰서 기업으로서 그 대회의 수익 중에 내가 얼마나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자, IOC에서 하는 올림픽의 경우에 글로벌 스폰서 기업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뭐겠어요? 일종의 혜택이죠. 혜택. 무엇이겠어요? 뭐 한 번 올림픽을 할 때마다 몇백억, 몇천억씩 후원을 하고 거기에서 올림픽 베뉴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받는 것. 위치를 제공받고 언제든지 올림픽 엠블렘을 그 후원 기업의 광고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금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거죠. 결국엔 스폰서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권리를 돈 주고
산 거죠. 경제적인 값어치를 넘겨주고 그걸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은 후원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돈을 주고 판매하고 돈을 받고 판매한 거고 돈을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인가도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고 이 이벤트에 후원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도 보겠죠. 만약에 업계에서 서로 경쟁 기업이고 대치 관계에 있으면 동시에 후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지가 겹쳐버리니까. 그렇게 진행을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프로야구나 그런 거는 프로 스포츠 이벤트의 리그는 다른 문제예요. 왜? 기업들이 구단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다른 문제고. 자, 올림픽을 보자고요. 삼성이 후원을 하니까 LG가 스폰서 기업 못하고 있죠. 물론 IOC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후원 품목에 있어서 동일한 기업이 후원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기업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 무조건 한 기업. 그것도 일종의 예상 수익을 완벽하게 보상해 주기 위함이겠죠. 이런 장치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 후원 기업이 어떤 후원 기업들이 이미 있는지, 그래서 내가 경쟁 기업들 사이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 후원 기업의 현황도 반드시 살펴보게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후원 기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련성이 있는가를 보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스포츠 이벤트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건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면에는 그래서 저분이 저러한 그 개인이 왜 여기에 후원을 하지? 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그 후원자가 어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의 메인 스폰서가 뭐뭐뭐 전자회사였어요. 그래서 완성품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후원 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부품 회사의 사장이 기업 이름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후원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차후에 자기 회사의 그 부품들이 그 해당 메인 스폰서의 회사에 뭐 이런 이해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후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원 기업들은 서로 기업들 간의 관련성도 매우 검토를 면밀하게 합니다. 경쟁 기업이 있는가, 또는 경쟁 기업이 없다면 나와 유사한 분야의 기업이 있어서 나한테 혹시라도 득이 되는 기업들이 있는지도 관련성이 있어서, 유사하다기보다는 관련성이 있어서 득이 되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라도 이 이벤트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되는 이벤트라 한다면 추후에도 우리가 지속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이벤트인가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를 할 때에 과거에 이 이벤트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그래서 후원 기업들이 성과를 많이 가져갔는지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투자자들이 검토할 중요 포인트입니다. 다음, 관람객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상황. 우리가 만약에 이벤트를 어떤 대회에 관람자로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이거는 투자자나 기획자나 뭐 개체 지역 주민들하고는 그 약간의 같은 것들을 고민한다 하여도 그 관계성에 대한 이득은 다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요. 나는 조금이라도 싸게 참가를 하고 싶고, 기획자는 조금이라도 비싼 돈을 받고 참가시키고 싶죠. 그러니까 이해가 같은 포인트를 고민하고는 있지만 이해가 상충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선생님의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람자 같은 경우는 참가비가 얼마인지 관람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와 저 이벤트가 유사해서 내가 가면 무언가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보겠죠. 그 다음에 나 혼자뿐만 아니고 내 가족이라든가 친구들과 주변인들과 동반 참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지, 저렴해서 내가 티켓을 여러 개 사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참가하면 두세 명은 더 데려갈 수 있는 구조인지 등등도 본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하는 후원 기업들이 기획자들한테 많이 요청을 합니다. 왜? 참가자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엔 잠재적 소비자를 넓힐 수 있으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이벤트를 할 때요, 참가자를 결정하고 참가자 플러스 2인까지 동반 가능합니다. 뭐 3인까지 동반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을 많이 해요. 왜? 결국에 같이 온 사람도 잠재적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쵸? 그래서 관람자들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인지 기간인지도 그 이벤트의 기간과 시간을 확인함으로써 내 생활 스케줄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리 등등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 교통, 숙박, 먹거리 당연하죠. 여러분도 어디 놀러 갈 때 꼭 이거 확인하잖아요. 이거 확인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어? 없죠. 그 다음에 부대 이벤트, 뭐 공연이라든가 연예인들의 출연 정도도 요즘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매우 중요시합니다. 대학교 축제를 요즘 못하고 있는데 축제 때 여러분들 연예인 누구 오는지 확인 많이 하죠. 그쵸? 그래 왔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뭐. 그 다음에 혜택, 내가 만약에 참여했을 때 뭐 부상이 있는지 상품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기념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 꼭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티켓보다 더 값어치 있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보통 이것을 굉장히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참고 자료에 올렸던 거 중에 그 벤츠라는 자동차 회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골프 프로그램은 참여한 적 없고요. 그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 그 걷기 대회, 달리기 대회였는데, 거기는 기부예요. 참가비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가비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고요. 5만원 이상인가 3만원 이상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낼 수 있는데, 기념품이 내가 정말 부자에서 몇백만 원 했으면 모를까. 선생님은 그때 10만 원인가 그냥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 참가비로 10만 원을 내고 달리기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기념품과 부상으로 나오는 게 10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참가하기 전에 미리 기념품을 보내줘요. 일부 집으로 미리 보내줘요. 혹시나 개인 사정에서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품들을 전부 다 우편으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그 참가 기억이,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참가비를 받아놓고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잘 되면 돈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운영이 되면. 선생님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많이 기획을 해본 회사들은 이러한 흐름도 굉장히 잘 캐치하는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입장료를 참가비를 기부한다길래 사실은 최저 참가비가 3만 원이었던가로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 거기다 10만 원을 냈었고, 그 10만 원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념품의 수준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한 20만 원어치가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뭐 가방도 굉장히 그냥 우리 흔한 그런 5,000원짜리 이렇게 기념품 가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질이 좋은 가방이었고, 나이키 그 탄력 있는 그 스포츠 티셔츠 있죠. 이렇게 몸에 딱 붙는 거, 여러분들 요즘 많이 입는 거, 그런 거 또 왔고요. 장갑에, 그리고 사진 앨범 액자 등등 해갖고, 그리고
텀블러 등등 해서 이거는 소비자가로 하면 이거 다 합치면 20만 원 넘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기념품 수준이 왔거든요. 최소한 선생님이 참가비로 낸 10만 원보다는 많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관람자가 가져가는 혜택을 우리는 참가자 입장에서, 관람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검토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친환경적이냐, 그리고 이 이벤트를 실행하는 데에서 내가 참가하는 장소라던가 내가 참가할 때 가지게 되는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예쁜가도 요즘은 많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리고 이 개최자들이, 기획자들이 사회에 봉사하려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도 보게 된다라는 것. 요런 게 관람자, 참가자의 그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명확해요. 개최 공간, 지역, 기간, 규모, 부담 비용. 개최 지자체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 개최가 돼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 것인가, 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냐, 교통에 제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거주 환경에 제한이 오는가를 매우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최되고 난 이후의 성과로 인해서 우리 개최 지역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있는가? 조금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요즘엔 부동산으로 인한 혜택이 있는지를 매우 지역 주민들이 많이 따지죠. 뭐 우리 동네는 되고 너네 동네는 안 돼, 우리가 개최할 거야.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 동네에서 하면 안 돼, 니네가 다 가져. 뭐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결국엔 그 성과로 인한 혜택이 나한테 경제적 이득으로 온다 그러면 개최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경제적 이득도 없고 우리 환경이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개최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포인트들을 중점으로 이벤트 기획을 검토하게 된다. 자, 우선은 크게 이렇게 기획자, 투자자, 관람객 또는 참가자, 그 다음에 개최지 주민의 관점에서 스포츠 이벤트를 바라보는 중요 포인트들을 설명해 봤습니다. 이것을 서로, 이 네 가지의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잘 모여서 협의하고 사전에 잘 논의한다면 사실은 개최 중에 또는 개최가 끝나고 나서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